독백 있고요. 그 다음에 내면 있고요. 근데 이제 단순하지 않죠. 복잡해요.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결혼을 결심을 했는데 무슨 뭐 어디 전쟁터 나가는 느낌으로 비장한 선택을 했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런 게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번 선지가 답이 되는 거죠. 독백. 그 마지막 문단 가보세요. 마지막 문단 가면 아주 그냥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시면은 자, 이렇게 요 문단은 뭐 거의 야 이건 뭐 어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쭉 그냥 독백으로 풀어놓은 건데 마지막 문단과 바로 앞 문단이요. 그 마지막 두 문단이네요. 보면은 인간에게는 행복만큼 불행도 필수적인 것이다 이러면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거는 뭐 거의 독백 위주로 돼 있고 복잡한 생각들이잖아요. 그쵸? 행복해야 할 결혼이라는 선택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복잡하다. 자, 그래서 2번 선지가 답이 되는 건데 일단 3번처럼 의식의 흐름 기법 나오면은 고잘했어요. 무조건 어떻게 판단해야 되니? 틀렸다 라고 하시면 돼요. 의식의 흐름 기법은 그냥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돼. X. 자, 그리고 4번 선지. 그러면은 우리 연기 작품 중에서 의식의 흐름 기법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서측에. 뭐가 있어요? 이상의 날개. 모르는 친구 써놓고. 이상의 날개. 이상의 날개 제외하고는 의식의 흐름 기법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자, 4번 선지로 가셔서 자, 의문과 추측. 자, 밑줄 한번 보시고 의문과 추측. 그 다음에 오른쪽 가니까 인물에 대한 반감 했어요. 반감 X. 반감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요, 안 나와요? 반감이 무슨 얘기예요? 반감이 반발하는 감정, 반대되는 감정 이거예요. 뭐 특정한 인물을 뭐 미워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주로 언급된 대상이 누구였어요? 어머니 대단 했잖아요. 그렇죠? 이모에 대해서 무슨 반감을 가졌어요? 그런 건 아니었죠. 그래서 X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선지는 교차소술 했는데 교차소술 X 해주시고 인물 간의 갈등 양상 갈등 X 해주시고요. 보면은 우리가 그 시간을 나타내는 말에다가 체크를 하면서 보자고 했었는데 지문으로 가보면은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처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나오고 나도 만만치 않은 것이었다 뭐 깊은 밤 뭐 이렇게 나오고 읽었다 쭉쭉 나오고 아버지 시중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쭉쭉 가는데 과거 현재의 뭐 교차 뭐 이런 거는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 더구나 이제 갈등과 관련된 거는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20번 문제로 내려가겠습니다.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자 유사한 고통 밑줄 딱 그으시고 유사한 고통 기억 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억 가면은 기억에서 이렇게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도 이제 만만치 않았다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체크가 돼 있었냐면은 고통이라는 단어 있었잖아요. 고통. 누구의 고통이었어요? 이 녀석. 김장우의 고통. 자,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나도 그런 거니까 고통, 나도 이런 얘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유사한 고통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선지는 애틋함에다가 동그라미 해보시고 애틋함. 자, 니은을 보시고요. 자, 니은으로 가보겠습니다. 니은. 애틋함 그랬는데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근데 예전에 아버지 아니에요. 그죠?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옛날 그 아버지가 아니야. 사라졌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뭐뭐 하던 아버지야. 그러니까 옛날의 아버지야, 지금의 아버지야. 옛날의 아버지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잘 됐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안타까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이제 알아보지 못한 채 헤어질 것이다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잖아요. 안타까움이 이렇게 그쵸?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3번 선지로 가시면은 자 회전되지 않을 것이다. 자 부정적 인식에다가 밑줄 딱 그어보시고요. 부정적 인식 방금 봤던 그 디귿 있잖아. 디귿 가면은 이런 채로 헤어질 것이다. 왜요? 지금 치매 걸린 상태잖아요. 그쵸? 치료가 될 것이다. 되지 못할 것이다. 되지 못할 것이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다시 4번 선지는 갈등을 회피 X, 소극 X라고 해야 되겠죠.
회피한다, 소극적이다. 리을로 가보겠습니다. 리을로 가보면은 자, 김장훈은 어떠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라고 했어요. 난 잘 견뎠죠. 근데 김장훈은 어떠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잘 견뎠는데 김장훈은 어떠했는지 알 수 없다. 그냥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난 잘 견뎠는데, 그쵸? 그래서 심리적 갈등을 회피하는 나의 소극적 태도다. 요렇게 말하기는 곤란하죠. 요거는. 그 다음에 미음은 실수, 반복에다가 동그라미 딱 하시고, 그 다음에 깨달음에다가 동그라미 딱 하시면은, 아까 우리 마지막에 현관편으로 색깔했던 부분이 있었죠? 여기 뭐였어요? 실수는 되풀이 된다. 여기 이제 미음의 바로 뒤에 나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적절한 설명이 되겠네요. 21번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자, 어머니의 독서. 아까 있었죠. 처음에는 그 일본어 어학책을 찾다가 읽어보다가 그다음에 형법책을 찾아 읽다가 이런 거죠. 나중에는 정신 의학과 관련된 책을 막 읽고 이런 거 있었죠. 세상과 뭐 하기 위해서? 맞서기 위해서였잖아요. 그게 이제 다 뭡니까? 문제에 직면했을 때 맞서 싸워 해결하려는 거였잖아요. 그쵸? 우리 아들 어떻게든지 꺼내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문제 해결. 맞아요? 네. 그래서 적극이냐 소극이냐 하면은 적극적인 거죠. 어떤 게 소극적인 걸까요? 그러면은 엄마 위치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의 상황이다. 그러면은 아들이 감옥에 있어. 어떤 게 소극적이야? 판결을 기다린다. 알겠죠? 그게 소극적인 거죠. 판결을 기다린다. 잠자코 법의 심판을 기다린다. 그 이제 엄마가 할 일은 아니죠. 아무리 이제 아들이 살인을 저질러도 꼭 아들이라고 하니까 범죄자가 무조건 아들, 남자, 딸이 살인을 저질러도 알겠죠? 딸이 살인을 저질러도 그 딸을 변호하려고 하는 게 엄마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법의 심판을 받아라 딸아 이런 거야? 아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적극적이라고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막 잠자코 앉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읽어보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으니까 1번이 이제 가장 적절한 것이죠. 네. 나머지는 이게 무슨 감정을 정화, 이런 거 아무 상관없죠. 자, 그 다음에 22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작가 노트와 관련된 건데 아까 보기 오른쪽에 정리했던 거 필기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측면만 있는 것도 아니고 플러스 측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둘이 함께 공존한다. 그래서 모순되어 있는 게 삶의 본질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1번 선지부터 이제 하나씩 봅시다. 자, 삶의 모순에다가 밑줄을 딱 그어보시고 삶의 모순. 엄마가 말이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가게 운영하느라고. 근데 남편이라는 작자가 가출했다가 불편한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치매 걸렸지, 중풍이지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생기가 오히려 더해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불행의 이면에 행복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여기서 불행은 뭐예요? 남편의 마이너스 상태. 알겠죠? 내가 돌봐야 되는 힘든 상황. 그쵸? 근데 그 이면에 나름대로 그 삶의 기운이 생겨난다는 거니까 약간 모순인데 불행의 이면에 행복.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선지로 가보시면은 두 번째 선지에서는 삶의 본질이 모순. 자, 밑줄 딱 그어보시고 아버지가 내게 물려주고 싶었던 중요한 인생의 비밀은 자, 삶의 본질이 모순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겠고 했는데 지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버지가 물려주고 싶었던 것들. 자, 지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셔야 되겠죠? 왼쪽에는 아버지 안 나와요. 오른쪽 가야 돼. 자, 오른쪽으로 가 보시면은 이렇게 어쩌면 바로 그것이라고 시작하는 이 문장 보이죠? 이 디귿의 아랫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쵸? 중요한 인생의 비밀일지도 모르다. 뭐가요? 그 앞에 있는 거. 그 앞에 있는 거. 왜 사랑하는 우리를 멀리하고 떠돌아만 했는지 묻지도 못한 채 난 아버지와 헤어질 것이었다. 어쩌면 바로 그것이 아버지가 내게 물려주고 싶었던 중요한 인생의 비밀이었는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참고를 슬쩍 해보시고 하면은
자, 이제 지문 속에 보면 이제 이런 것들 뭐 세상의 일들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버지가 경험한 이런 것들, 그리고 나하고 지금 직면해 있는 아버지의 현실, 이런 것들이 다 삶의 본질이 모순에 있다, 이런 걸 드러내는 것이군.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 선지로 가시면은 이해를 확장에다가 밑줄을 딱 그어보시고, 이해를 확장, 그 다짐에 충실했던 1년. 자, 이 다짐이 무슨 다짐이었죠? 내 인생, 내 온 생을 인생에 걸어야 되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짐에 충실했던 1년이었는데 그 다짐은 뭐였냐? 했더니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 이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뭐라고요? 내 인생에 나의 온 생애를 다 걸어야 해. 요렇게. 요게 이제 그 다짐입니다. 그쵸? 요게 이제 지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짐에 충실했던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사전적 의미와 그 반대 의미까지도 탐구하여 모순된 생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 시기였겠군. 뭐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문 속으로 다시 가보시면은 이렇게 보면은 뭐 그 다음 그 선택 이후에 느끼는 것들을 보시면은 요렇게 행복만큼 불행도 필수적인 것,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이런 상황 판단에서 결혼을 결심했던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영규라는 사람하고 김장우라는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어떤 존재인가 인 건데, 맥락상 이제 보면은 원래 사랑을 선택하면은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원래 만났던 사람이 누구야? 만나다가 헤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나는 헤어졌어요. 누구랑 헤어졌어요? 그 헤어진 다음날이라고 하는 노래는 김장우의 노래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나와 김장우의 노래. 그럼 누구랑 헤어진 거야? 김장우랑 헤어진 거죠? 근데 이 새끼는 맨날 뭐에 찌들어 있어? 고통이 찌들어 있잖아요. 불행이야, 행복이야? 불행이잖아요, 불행. 얘는 그냥 불행이에요, 불행. 근데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나하고 만나는 사이였으니까, 지금 맥락상 그렇잖아요. 그 이별을 했다고 했으니까 만났겠지. 만나지 않았는데 이별이 어딨어? 나 어제 슬기랑 이별했어. 그럼 니네가 믿겠니 안 믿겠니? 병신 같은 소리야. 무슨 기회수작이야. 인연인 척, 연인인 척 하려고 말이죠.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치? 이별했다는 건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래 안 그래,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인데 불행으로 가득한 사람을 사랑했던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불행도 있고 행복도 있고, 사랑하지만 너무 고통스러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김장우를 버리고 누구를 선택한 거라고요? 나영규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뭐냐? 사랑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하고. 아니, 사랑이 있겠니? 얘랑 헤어졌는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졌는데 사랑이 있을 리가 없잖아. 없어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행복이 있는 가운데 고통이라는 불행이 있던 이 남자 김장우와의 관계하고 또 다르게, 사랑은 없어. 그치? 이 정신적인 사랑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행복은 없어. 근데 뭔가 이 고통이 아까 뭐에 관련된 고통이었어? 아까 돈 꺼내는 거 봤잖아. 형 회사 망하니까 돈 막 꺼내고 막 얼마 뒤수당 봤지? 가난, 물질적인 불행. 요건 이제 물질로 묶어서 말할 수 있겠죠. 이건 뭐야? 정신적인 행복.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해피한데 물질적으로는 불행해. 이거 아니에요. 그 상태였던 거야, 이 둘 사이 관계는. 근데 여기는 뭘까요? 정신적으로 불행하지만은 물질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겠죠. 둘 다 어느 한쪽이 고통이고 다른 쪽은 불행이고, 어느 한쪽이 행복이고 다른 쪽이 불행이고, 이런 관계는 아니에요. 둘 다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어. 근데 그 차원이 좀 다를 뿐이다 라고 요렇게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되겠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요렇게 이제 여기다가 행복이라고 적어두시면은 이제 정리가 되겠죠. 이해돼요? 나는 위쪽으로 그러니까 선택을 한 거야. 정신적으로는 좀 그렇다 할지라도 물질적으로 좀 나은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
이건 추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정도 추론이 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울려 퍼지는 음악은 헤어진 다음 날입니다. 그 사문 선생님 또 한번 여쭤보시고요. 이 노래 아마 아시지 않을까? 전 모르겠습니다. 무슨 노래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자, 그 다음에 다음 선지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그 노래 갑자기 멜로디가 생각나는데 사탐 선생님이 헤어졌을 때 아마 불렀을 법한. 자, 아무튼 간에 4번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그러니까 이제 3번 선지 같은 경우는 모순된 생에 대한 이해 확장.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요게 4번하고 관련된 겁니다. 내게 없었던 것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쵸? 나한테는 뭐가 없었어요? 정신적인 행복이야. 물질적인 행복이야. 나한테 없던 거. 일문단에 나왔잖아. 걔도 보통 마찬가지로 나도 보통 어디서 오는 고통이야? 어떤 물질적인 것과 관련된 거잖아요. 나한테는 이제 그 동생이 감옥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사기를 당하면서 엄마가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렇잖아. 물질적으로 피폐한 조건이라는 점에서는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게 없었던 것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적인 어떤 행복의 영역이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지문 속으로 다시 가봐. 요거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 지문으로 가봐. 가니까 이게 대전제가 뭐예요? 불행도 필수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복만큼 필수적이고요. 그 다음에 좀 밑으로 내려와봐.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형광펜으로 색깔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불행과 행복을 택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문제뿐이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행복과 불행은 함께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자동차는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만약에 불행이라는 이 바퀴가 너무 거추장스럽다고 바퀴를 떼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 멈춤, 사망, 알겠어요? 지속되지 않죠? 그러니까 행복도 굴러가고 불행도 같이 굴러가야 돼요. 가끔 이제 행복이 크면은, 그쵸? 행복이 크면 어때요? 너무 앞서가면은 불행 바퀴 쪽으로 우회전을 하는 것이고요. 야, 이거 겁나 신박한 비유인데? 또 이제 불행이 너무 또 많이 앞서가면 어때요? 좌회전하게 되잖아요. 행복적으로. 이거 살 떨리는 비유인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이거. 이거 딴 데가 써먹어야겠는데? 여기 쏠 괜찮은데, 이거? 그쵸? 그러니까, 한쪽이 너무 심하게 나가면은 반대편 쪽으로 또 이제 기울기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행복이든 불행이든 어떤 바퀴를, 어느 한쪽 바퀴를 떼내고 갈 수 있다, 없다? 없다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어느 방향으로 틀어서 진행을 할 것이냐지. 요런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쵸? 어느 한쪽을 떼내고 갈 수는 없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내게 없었던 것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그동안은 내가 너무 우회전만 해왔다 이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자동차, 인생이라는 자동차를 좀 좌회전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쵸? 그 바퀴는 여전히 달고 가면서도 이해되죠? 그거야. 나한테 없던 건 그러니까 정신적인 행복이야, 물질적인 행복이야. 물질적인 행복 쪽에 가깝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물질적 행복을 선택하면은 정신적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떨어져 나가는 것이냐,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봐봐. 이 표현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거부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수용으로 바꿔야 되겠다. 결론은 이거야. 무슨 얘기야? 물질적 행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면에 불행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물질적인 행복이 있고 안에 감춰진 정신적인 상태가 있다고 했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건 플러스인데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 요거 알겠죠? 근데 요거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거부하겠다는 거야? 두 바퀴로 간다니까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거야. 바퀴를 떼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불행을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쵸? 보다 나은 그 물질적 행복 쪽으로 기우는 선택을 하긴 하지만은 그런 반면에 사랑하는 사람과 어땠나요? 아무렇지도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정신적인 아픔을 겪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걸 감수하겠다는 거거든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거 뭘 거부해 수용하다지. 자 그래서 4번으로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요. 5번 가보세요. 무덤 속 같은 평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요런 상태라고 봐야겠죠. 요런 상태. 무덤 속 같은 평온. 겉으로는 평온해요. 그러니까 뭐 밥을 굶거나 아니면은 뭐 올라간 전세금을 감당을 못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니야. 뭐 경제적으로 쪼달리는 거 없어. 근데 정신적으로 공허하고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집에서 멍하니 앉아있으면 자꾸만 우울한 생각만 들고 내가 왜 이 작자랑 결혼했나 이런 생각만 들면서 아니야. 꼭 그것도 아니야. 남편은 꼭 나쁜 놈도 아니야. 바람 피는 것도 아니고 어디 돈을 꼬불쳐 두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근데 공허해. 뭐 이러고 그 이모가 이제 죽은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하고 관련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빈곤에 시달렸던 요거 아까 어떤 친구가 질문 왔어요. 이모가 가난한 게 어딨어요? 이게 이제 수능식의 어떤 추론이 필요한 거죠. 직접적으로 나와요? 이모는 가난했다. 안 나오죠. 안 나와요. 틀렸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불행하게 비쳤던 건 이모야 어머니야. 어머니거든요. 왜 불행해? 남편 새끼가 재부신도 못하고 가출을 했다가 병신이 돼서 돌아왔는데 불행해 보이죠. 아들은 감옥에 있고. 응? 근데 이제 이 반면 이모는 어때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보였던 이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비가 되잖아. 그쵸? 그럼 쪼들리지 않는 삶이라고 이모는.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생각한다. 그거 기본적인 건 경제적인 어떤 토대 이런 거 아니겠어요? 라고 엄마하고의 그 대비를 통해서 알아챌 수 있어야 되겠죠. 이해돼요? 요렇게 이제 보시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건 수능식의 추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5번은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가난이 어디 있어요? 혹은 또 반대로 물질적 풍요가 어디 있어요? 뭐 풍요롭다는 건 어디 있고 거꾸로 뭐 가난하지 않다는 건 어디 있어요? 뭐 요거는 적절치 않은 접근이다. 알겠죠? 방금처럼 이렇게 약간의 추론이 필요한 것이다. 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기하라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하라 펴볼게요. 자, 보기하라.